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이 서버는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모리도 좋고 디스크도 좋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넣어가지고 메모리를 한번 한 90%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수집하고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타임라인도 있고 대화의 증거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제 창이 뜨는데 새벽 3시 알림이 울립니다. 관리하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련자들을 전부 깨우고 다 같이 붙어서 대응하느라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분석 결과를 보니 원인은 로그인 관련 서버에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그 새벽의 소동이 알고 보면 이 한 줄이었던 겁니다. 그 경험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문제라면 AI가 스스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보실 랩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8월 6일 벨뷰 시청에서 열린 빌더스 라운지 네 번째 모임 그 마지막 영상입니다. 발표자는 손민수 회원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데요. 업무 중에 직접 겪은 장애 문제를 풀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고 계신 시스템입니다. 서버를 24시간 지켜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원인을 찾고 해결책까지 제안하는데요. 역할이 다른 에이전트 여럿이 서로 대화하면서 판단합니다. 아직은 MVP 단계고 실제로 도입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일이라 고치기 전에는 반드시 사람에게 먼저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보시고 의견이나 만드신 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빌더스 라운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손민수 회원님의 발표와 함께 보시죠. 손민수님 지금 쉐어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제가 지난 2달 동안 공부하면서 만들어본 보고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처음이라 가지고 이렇게 에이전트를 해보는 건데 일단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 거고요. 자율 모니터링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AI가 필요 없이 이제 기존의 기술로도 가능한데 이 자동 복구 요거는 이제 약간 진짜 AI가 필요한 부분이라 갖고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누구나 이제 다 뭐 가정용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보통 회사 아니면은 그냥 소규모 회사, 큰 회사 상관없이 운영하는 서버들 있잖아요. 그 서버들을 24시간 세분대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 발생 시 알아서 자동 조사하고 해결책 제안까지 하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대충 이제 그 어떻게 구성했냐는데 이제 프론트엔드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프론트엔드는 하나의 거울 같은 존재일 뿐이고 진짜는 백엔드에서 다 돌아가는 거죠. 백엔드도 돌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다 할 때를 위해서 프론트엔드가 필요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놨었고 그리고 에이전트들을 많이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애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심층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리액트 패턴이라 가지고 이제 보고서 판단하고 다시 뭐 적용해갖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일종의 그냥 아까 인프라적인 개념인데 E2E 뭐 헬스테크를 하는 애들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애죠. 리메디 에이전트. 그러니까 얘 빨들이 해놓은 걸 갖고서 그럼 이거를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되느냐. 요거를 하는 애가 이제 얘가 되겠습니다. 에어맨 얘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엔드에서는 이제 수십 개의 서버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UI로 보려면은 뭐 하나씩 클릭해서 봐야 되잖아요. 상태가 어떤지를. 그래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음성 기반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서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채팅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하는 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문제를 분석했을 때 최근에 이제 커밋 한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게 원인이 아니냐를 알려면은 기서부를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서만 뒤지는 애가 이제 하나 있어서 이제 이 레메디를 할 때 증거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뉴렐릭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모니터링 툴인데 이미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이런 애들 갖고 와서 좀 보고 서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툴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용해갖고서 해보자 뭐 이런 개념 같습니다. 그래갖고서 레미디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아서 다 고치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이게 제 생각에만 제 개인적인 프로젝트였으면은 아예 고치게 하겠는데 아직 쓸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MVP 개념이 하지만 아니라 회사에 쓴다고 하면은 절대 AI가 자동으로 고치기에는 안 할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사용자 승인이라는 걸 하나 넣어가지고 얘가 뭘 하기 전에 이제 우리한테 물어보는 그걸 해서 우리가 보고서 클릭하면 그때 이제 자동 실행해서 고치고 이런 개념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AI가 뭐 조사를 하고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어떤 이유로 얘네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냐.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채팅창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대화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해서 나중에 얘네들이 뭘 진짜 말 그대로 지네들이 뭘 고쳤을 때 우리가 그 근거를 DB에서 찾아갖고서 끊어볼 수 있게끔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미디 액션입니다. 킬 프로세스 어떤 걸 죽여라 아니면 리스타트 해라. 항상 그래갖고 이게 추천이 퍼센티지로 나올 수 있는데 가장 높은 퍼센티지를 하더라도 사람이 판단하고서 이 셋 중에 어떤 거가 진짜 고칠 수 있는지를 좀 결정하는
하는 부분을 좀 주기 위해서 세 가지 후보를 주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건 아까 말씀드린 UI 보기 귀찮을 때 그냥 음성으로 뭔가 대화하고 싶을 때 쓰는 그 UI고, 이게 의사결정인데 배터리가 수신하고 상태 분류하고 AI 분석 넘어가고 액션 실행.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노멀 때는 AI 호출이 거의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AI 코스트가 굉장히 낮은 이유가 사실 그 일어날 일이 자주 안 일어나거든요.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거의 AI 코스트가 낮지만 이제 문제 생겼을 때는 이제 AI가 이제 조절하고 레메디를 한다, 이런 컨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정한 에이전틱이냐, 항상 이게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게 내가 만든 게 진짜 에이전틱이냐 아니면 오토노머스인데 착각하는 거냐, 이게 많더라고요, 이런 질문이. 그래서 제가 동료하고도 피드백 해보면 초창기는 네 앱은 에이전틱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오토노머스 툴일 뿐이지. 그래가지고서 좀 나름대로 조절하니까 도구가 항상 많아야 되고, 도구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에이전틱이라는 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그런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에이전틱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웹소켓으로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툴을 충분히 줘가지고 AI한테 자유도를 많이 준 다음에 AI가 최적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좀 에이전틱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사고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플래닝이 있어요. 플래닝 에이전트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사고가 있을지 없을지 떠나서 항상 자기 기준의 목표를 갖고서 목표에 합당한지를 검사하는 또 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섞어지면은 이제 에이전틱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데모를 보여드리면은 이 경우에 지금 얘가 하나의 서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엔드에서는 수십 개 서버를 검사하고 있는데 UI는 제가 일단 이렇게 하나 골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서버는 지금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도 좋고 디스크 좋고. 그래가지고 얘를 그럼 어떻게 한번 데모에서 테스트 해보냐 해갖고 제가 일부러 스트레스 테스트를 넣어가지고 메모리를 한번 한 90%로 이렇게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인터넷이라 가지고 좀 속도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들이 서로 이제 막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수집하고 찾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제 노트북인데 서버를 무선을 연결하니까 지금 속도가 아주 느려가지고 원래는 이게 좀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타임라인도 있고 언제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증거, 그렇게 아직도 지금 이제 이거는 진짜 와이파이에다가 무선이라서 속도가 느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제 데이터인가요? 이건 제가 VPN으로 잠시 연결해가지고 진짜 서버는 아니고 실험용 서버를 갖고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시뮬레이션 데이터는 아니고 실제 데브 서버에 있는 데이터인 거죠? 실제 서버입니다. 실제 서버. 네. 이렇게 해갖고 얘가 이제 이 창이 뜨는데, 이 창이 프로브를 했다. 서버 익스피리언스, 하이 메모리 유시지 하고 루코스까지도 발견하고 파이썬 프로세서. 이게 제가 아까 스트레스 테스트로 심어놓은 그 파이썬 프로세서인데, 이 PID까지 얘가 발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터미네이트 프로세스를 하는 거,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은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를 사실은 원래 돌아가고 있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을 늘린 게 아니라 그냥 얘 하나를 심어갖고서 부활을 준 거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거는 좀 틀린 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어프로브를 하고 어프로브 또 한번 하고 하면은 이제 엑스큐시 나오면 여기서 한번 눌러주면은, 사실은 이제 이것까지도 AI가 해야지 이게 진짜 에이전틱한 건데 어쨌든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이 이걸 눌러주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메모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그거 조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지금 이게 온프레임이라는 게 있고 AWS가 있는데, 이거 온프레임에는 아직은 제가 이제 이거 MVP인데 만일에 이게 이제 쓰이면 온프레임에는 AWS도 한 수십 개 해갖고 동시에 한 100개 정도를 관리하는데, 이걸로 사람이 하려면은 끔찍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이 서버 접속해가지고 들어가갖고 막 로고 찾고 할 필요가 없이 얘네들이 이미 다 끝내놓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답안지만 띄워놓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궁금한 게요. 네네네. 보통 어떤 서버가 있으면 서버 관리자들이 만들어 놓은 모니터링 툴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대시보드는 운영자 혼자만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각 서버 담당자들도 다 똑같은 뷰로 이걸 보는 건가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제가 그 컨셉이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일단 그 롤을 좀 정해가지고 보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은 승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약간 레벨 2, 뭐 L2 이런 정도에서는 다 들어가서 보게끔 하고. 근데 이게 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제 전화기에 계속 뭐가 날라오게끔 해놔가지고, 온콜인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온콜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전화나 문자나 이렇게 보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시스템 관리하는 사람들은 다 어택스를 주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엑스큐트 할 수 있는 거는 한 L3 정도 레벨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레메디가 컴플릿 했고 레메디가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넘버를 갖고 나중에 오디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고쳤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헬프를 눌러주면은 얘가 이제 저희 그 래그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갖고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이 자료들을 심어놔가지고 비교를 해갖고서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전에도 있었는가 그것도 보고 전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가 해결책이 있었으면 거기서 아까 말한 그 따봉 개수로 좀 더 컴피던스를 계산해가지고 정답률을 높이고 하는 그래도 요거는 제가 인프라에 했지만 결국은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뭐 인프라건 아까 말씀하신 주식이건 간에 상관없이 최대한 에이전트 수를 엄청 늘려가지고 수백 개를 에이전트를 돌려가지고 자료 수집을 해오고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정말 뭔가 쓸모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약간 컨셉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금 여기 조그맣게 지금 반짝반짝하면서 뜨는 것들이 다 에이전트잖아요. 네네네. 이 에이전트가 하나의 서버에나 여러 서버에서 다 같이 지금 자료들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다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객체. 그러니까 각 서버마다 얘네들이 다 하나씩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예, 여기 온프레임 AWS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모니터링 메뉴가 있는데 예, 그 예. 각각의 서버들의 보통 모니터링 툴들이 있고 그 로깅들이 다 있을 텐데 그걸 네. 접근할 어센티케이션이 돼서 이 에이전트, 이 오퍼레이터 센터는 그걸 가져와서 이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온프레임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수작업이 사실 필요했거든요. 리스트를 올릴 때 이 서버에 패스워드 같은 거를 집어넣고 해야 되는데 근데 AWS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게 이 AWS 권한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AWS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게 클러스터하고 이제 포드 네임스페이스라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AWS만 이것만 저희가 만약 권한이 있으면 이 앱이 모든 클러스터랑 그 네임스페이스 뒤질 수 있어가지고 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리스트도 제가 이게 더한 게 아니라 얘가 다 자동으로 그냥 뽑아와갖고서 보여주는 그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에이전트 중에 EKS 리소스 에이전트가 있는데 저희가 AWS 권한만 딱 던져주면 얘가 다 지져가지고 클러스터가 뭐가 있고 네임스가 뭐가 있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전해주면 제가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싶은 걸 또 고를 수가 있거든요. 클릭을 해가지고 나는 얘만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켜놨거든요. 지금 다 켜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로그인을 하시면 AWS 안에서 네. 볼 수 있는데 매뉴얼에 보는 것을 지금 이 화면 안에서는 접속만 되게 되면 굳이 AWS 오픈하지 않고도 이 안에서 다 가져와서 본다는 말씀. 예, 제가 목적이 봤을 약간 다른 때 게 제가 봤을 때 핵심 기능은 지금 네. 민수님은 이게 에이전틱한 접근 방법이냐 아니냐 가지고 고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아까 루트 코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그를 보고 AI가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루트 코스가 뭐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사실 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다시 온프레임으로 보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런 메모리 CPU로 있지만 로지컬한 에러도 있거든요. 로지컬한 애는 그런 맞아요. 애들은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예. 건데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네, 있을 네, 수가 네. 있는데 그거를 로그들을 보고 AI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판단을 하고 해결법도 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에이전틱한 네. 접근법이라고 저는 민수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이전틱한 접근법이 아닌 거는 룰 베이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맞습니다. 조건인 경우에는 이게 루트 코스라고 미리 룰이 정해져 있으면 그거는 네. 에이전틱한 접근법이 아닌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아니라 로그를 보고 AI가 판단해서 루트 코스를 내고 그리고 또 그 네. 루트 코스를 근거로 AI가 그 해결법도 제시를 하잖아요. 이 서버는 중요한 네, 거니까 네, 네. AI가 액션까지 취하게끔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맞습니다. 휴먼 인telligence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 판단을 AI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100% 저는 에이전틱한 접근법이라고 봐요. 그래서 동료가 누군가가 이거는 오토노머스다 그냥 에이전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너 모르는 놈이다라고 강력하게 민수님이 얘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에 동의하는데 네. 그러니까 에이전틱이란 게 물론 뭐 되게 디파인이 많아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앱이 돌아갈 때 LLM 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목적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코드 에이전트로 만들었잖아요. 그거는 오케이 코드 에이전트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만들어서 제가 보기엔 굳이 LLM 콜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앱이 예. 돌아가는 동안에 LLM을 한 번이라도 콜을 한다 그러면은 예. 뭐 에이전트라고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근데 기본적으로 룰 베이스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붙이는 서버가 되게 리얼타임으로 뭐 게임 동작 확인하거나 뭐 이런 서버가 전혀 다른 타입에 들어오면 이 에이전트가 동작할 때는 어떤 디피니션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도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든가 룰은 정하고선 에이전트가 동작해야 되게 지금 되게 프롬프트라는 거죠. 네. 스킬로 좋은 하는. 포인트를 주셨는데 심지어 요거 나중에 제가 얹은 건데 하도 이 태클이 좀 들어와가지고 이 플래닝 에이전트라는 걸 얹어가지고 여기 클릭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목적이 이제 있거든요. 골이. 그래서 각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마다의 고유의 골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슈가 생겼을 때 고치는 거는 뭐 그거는 그냥 하나고 또 하나는 한 5분마다 돌아가면서 현재 나의 골을 만족하고 있나를 하면 또 하나 골 베이스 이게 아까 이제 혹시 게임 프로그래밍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거대한 그 와일 루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와일 루프가 항상 이제 이 해당 서버의 목적
능력을 AI가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더 할 수 있어가지고 만족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해서 안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왜 목적을 많이 못 하느냐 이것까지 제가 여기서 약간 그거는 추가를 그 예. 디테일한 건 우리가 그 분야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어쨌든 네네. 창수님 하신 말이 그럴 때는 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이 친구가 콘타 비슷하게 이 주식 투자하는 걸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 예, 그 사람은 주식 투자가 그냥 코드 에이전트로 만들고 나면 결과는 그냥 네. 투자하는 앱이거든요. LLM 콜을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그거는 에이전트가 아니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지금처럼 네네. 앱이 만들어서 지금 되게 잘 만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게 많은데 어쨌든 그 안에서 LLM을 콜한다. 그래서 뭔가 어떤 텍스트 인포메이션을 갖고 와서 프로세싱 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맞습니다. 다시 예. 갖고 와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100% 이제 그 이상은 그 정도의 차이지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MVP는 여기까지 맞아요. 하고 이게 이제 뭐 쓰이고 안 쓰이는 거는 이제 뭐 회사가 결정한 일이지만 그 제가 아까 여기 지금 또 빌더스 우리 그 취재가 있잖아요. 빌더스 모임 해가지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비슷한 컨셉으로 아까 근데 다른 분께서 아까 주식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저도 약간 이 기술 갖고 주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발에서 폰트 잠깐 강의하신 분이 있던 거를 스크린샷만 찍었고 그걸 가지고 줬어요 에이전트에. 그랬더니 스킬을 다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하시면 이게-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 AI 세계에서는 되게 퍼퓰러한 건지 제가 잘 못 듣던 용어까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살을 더 붙여서 맞습니다. 해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빌드를 에이전트를 만들거나 스킬을 만들 때 네네. 동작하면서 쓰지 않더라도 그 인풋의 네. 채널만 만들어 놓으면 계속 업데이트가 더 말씀하신 대로 주식도 맞습니다.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써보니까 이게 진짜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생각에는 주식 기술을 제가 막 갖고 와가지고 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주식 기술을 긁어오는 애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술을 막 긁어와가지고 그러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빌려보게 하고 그래서 제일 아무튼 평능 좋은 그걸 알아서 찾아오게끔 뭐 이런 아무튼 아이디어는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한번 그것도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수님이 지난번 모임 때는 그냥 컨셉 정도만 공유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훌륭하게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테크에이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느낌은? 그렇죠. 빼먹이 있는데 한 달을 까먹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파이썬으로 처음 했는데 파이썬을 절대 안 되더라고요. 이 에이전트 수가 100개 한 30개만 넘어가도 파이썬의 그 무슨 싱글 뭐 서클 무슨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우리가 비동기를 해도 하나씩 처리하는 파이썬의 아주 고전적인 그리스를 제가 이거 사실은 고를 받거든요. 고. 저희도 고를 받거든요. 그래요? 50개 이상의 통일호가 있습니다. 고를 해야 돼요. 고가 C++를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또 제가 언급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거를 할 때는 파이썬보다 고를 쓰는 멀티 게 좋다. 에이전트 쓸 때 멀티 에이전트. 여러 명이 해야 할 때 고를 쓰고요.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또 뭐 레디스 해가지고 리액트랑 레디스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명이 접속할 때. 지금 이거는 어드민 모니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걸 동시에 막 많이 접속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 에이전트를 했는데 여러 명이 막 쓰고 싶다 그러면 좀 딴 걸 섞어야 되더라고. 아니, 그런 걸 그건 생각하세요. 모든 서버를 돌고 있고 UI는 지금 보고 싶은 거 보여주느냐 그런 근데 타입스크립트로 안 가고 고어로 가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고의 그 고루틴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이 있는데 제가 아직 개별적으로 이렇게 수십 개만 독립적인 에이전트를 돌리는 데는 거의 나라에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실제로 해보니까 제가 랩탑으로 지금 이거 그냥 울트라 인텔 코어 울트라 세븐 랩탑인데 랩탑에서도 지금 이미 아까 보여줬지만 그 각 네임스페이스 코드들이 수십 개인데 이미 수십 개의 에이전트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를 했을 때. 근데 이게 파이썬을 했으면 조금만 돌려도 그냥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그말 하시니까 그 안에 에이전트가 많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에이전트 그러면 LLM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PC 안에 돌아가는 이건 다 CPU 프로세서잖아요. 네. 이게 지금 AI에서 CPU 프로세서가 점점 중요해진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텔 주가가 지금 엉망하게 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민수님 다음에 이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메인 스피커로 한 20분 정도 준비해서 공유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뭐라 그러죠? 그 시행착오 예. 한 거를 좀 이렇게 담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수님 걸 메인 스피커로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할 게 많이. 하다가 아까 좀 했던 그런 이야기. 네. 그래서 이번에는 비개발자분 위주로 발표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IT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또 비개발자분은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배울 점들이 다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민수님 마지막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다 아, 예. 시간이 지금 여기 원래 9시에 나가줘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 더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민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하고 다음번 모임 때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빌더스 라운지 4번째 모임 영상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헤브론 가이드, 두 번째 빌라 AI 에이전트, 세 번째 퀀트, 그리고 오늘 4번째 장애 대응 에이전트까지. 아직 못 보신 영상은 설명란 링크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화면에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래쪽 Continue in the Browser를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Go to 창발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 가입하시면 끝입니다. 가입이 끝나셨으면 아까 그 QR을 다시 찍고 이번엔 오픈 인 더 고비 앱을 눌러주세요.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하시면 이 화면이 보여요. 왼쪽 위 홈을 누르면 창발 스페이스가 있고 거기서 빌더스 라운지 채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 남겨주세요. 의견은 빌더스 라운지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만들고 나누고 함께 자랍니다. 감사합니다.